네, 작가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흔히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녹음해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들으면 되게 낯설잖아요. 내가 쓴 글을 내가 네. 이렇게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글마다 다른데 네. 저도 이걸 어디서 이렇게 낭독을 한다거나 또 일독을 제대로 한 건 처음이었는데 다소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이 글을 쓸 때 내 감정이 어땠나 좀 되돌아보는 이 글을 읽었을 때 전체적으로 약간 우울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럼 작가님의 기분이 네. 그때 조금 약간 좋지 않은 상황이셨어요? 기분은 좋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했는데 글을 쓸 때는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되게 좀 우울한 편인 것 같아요. 이 주인공이 사실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 괴로워하고 나는 휴가가 필요하다 막 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상태로 설정을 하신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혼을 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혼은 아니고 네. 이제 개인적으로 뭐 방황을 할 수도 있고 네. 이 인물이 우울했지만 조금 극복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휴가도 가려고 하고 나름대로 그 몽돌인가? 네. 그 동생이 남겨놓고 간 돌을 네. 쥐는 그런 장면 같은 걸 보면 희망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전체적으로 나에게는 휴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희망의 메시지인 네. 그 돌이라는 것도 설정을 네. 해놓으신 게 저도 읽다 보니까 다시 그렇군요. 쓸 쓸 때와 때는 잘 읽을 때와 몰랐는데, 네. 다를 수 있다라는 네. 거. 이렇게 독자들이 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다 독자들마다 다르니까. 근데 이게 작가님의 글을 읽고 리뷰를 막 여러 가지를 할 텐데 혹시 내 뜻과 아예 다른 리뷰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그럴 땐 어떤 느낌 드세요? 이렇게도 해석하셨구나 싶고 네. 이렇게 뭐 크게 개의치 않은 편이에요. 네. 너는 너의 생각이니까 네. 다 존중한다. 네. 다양성을 존중해라라는 네네. 글도 질문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제가 작가님의 이 여름이라는 글을 읽고 나서 겨울 장면이라는 책을 읽어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질문에 질문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등장하는 제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직 내면적으로 좀 생각이 정리가 안 된 아니면 혹은 어떤 뭐 트라우마를 겪는 중이거나 겨울 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여름이라는 글에서도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건 조금 침체되어 있고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라서 다른 어떤 외부보다도 자기 안으로 더 침잠하거나 그 나에게 스스로 질문하거나 그런 장면이 많은 것 같아요. 나 스스로 나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하기보다는 자꾸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작가님 책을 읽으니까 그래서 나는 어디, 나는 누구, 뭔가 이런 질문들을 조금 해야 되겠구나. 그런 과정이 조금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책을 잠깐 벗어나서 일단 이곳 한무숙 문학관입니다. 너무 네. 좋죠? 예쁘죠? 네, 너무 좋아요. 네. 이곳 와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여기 해화역 예. 지날 때 이렇게 알고는 있었어서 네, 들어와 본 적은 처음이에요. 저도 오늘 처음인데 네. 좋습니다. 오늘 이게 마루에 걸터 앉아서 네. 책을 읽었는데 네. 좋으시죠? 네, 너무 좋네요. 나는 내 감정이나 욕망이 당혹스럽고 때로는 너무 과장되게 느껴져 거북했다. 네. 뭐 등등등 이런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감정이란 게 이렇게 들여다 볼수록 더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구분도 잘 안 되고 이 글에도 썼는데 뭐 슬픔이나 분노가 뭐 부르지 않겠다라거나 네. 슬픔이나 분노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글로도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고 싶다.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거를 보면은 소설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설가나 작가들은 뭔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고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글을 쓰는 게 아닐까 싶은데 또 작가님의 성향은 계속 말을 들려들 듯 말 듯 하면서 네네. 자꾸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네. 예.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대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감추는 방향?
대놓고 하는 게 예. 제 스스로 조금 자기적이라고 느껴질 것 같은 그런 경계심이 들기도 하고 아직은 조금 개인적인 것, 네. 뭐 내면에 대해서 네. 그런 거에 제가 더 글을 쓰는데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25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부러워요. 저는 20대 네. 때 되게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내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글로 네. 표현하고 원래 글재주가 있으셨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부럽다.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네. 글재주가 있으셨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부럽습니다. 이런 말 한번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훌륭하십니다. 겨울 장면에서 제가 정말 감동받은 부분이 마음은 단순히 기억이 아니고 또 기억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기억은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뭔가 이 말 못할 고민과 과거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좀 대변해 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감정에 대해서만 쓰고 왜 내가 이런 인물들을 주로 쓸까 생각해 봤는데 네. 조금 아직 마음을 열 준비가 안 된, 그러니까 외부로,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내가 계속 쓰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그 겨울 장면이라는 글도 보면 이 여름이라는 단편도 그렇지만 뚜렷하게 인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 혹은 뭐 있었다 그런 일이 등장하진 않거든요. 충분히 그 인물들의 발화로만으로도 심정이 보여지고 아주 최소한의 사건들로만으로도 소설이 쓰여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나 자신의 소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이야기로 대입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대목을 들으면서 정말 제 말이 씨알도 안 먹히는 남편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내 네. 마음이, 내 언어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무지한 상태로는 무엇이든 믿을 수 있어요.를 시작으로 경향성으로의 믿음이 내면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거든요. 네. 본인이 쓰고도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요? 네, 조금 어렵네요. 결국 그러니까 믿고 싶으면 믿게 되어 있고 또 뭘 믿을지도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마치 천성같이 그러니까 뭐 사람이 살다가 개종을 하기도 하고 뭐 네. 어떤 확고한 확신이 깨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막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이렇게 대개의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을 그냥 믿으며 살아가고 맞아요.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작가님들은 보통 내가 어떤 걸 독자에게 어필하고 싶어서 글을 쓰시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나는 쓰고 싶은 게 생기니까 글을 쓰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어필보다 네. 쓰고 싶은 걸 먼저 쓰는 그런 편인 것 역시 같아요. 아티스트. 보통의 진짜 아티스트는 네.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을 때 빛을 발하더라고요. 우리 감사합니다. 작가님. 관심사나 경향성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그 무인 모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사람이다라고 네. 했는데 네. 그거에서는 어떤 말을 더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관심사나 경향이라는 것도 결국 감정이잖아요. 사람의 마음. 그렇죠. 지금 이 화자는 감정조차도 이렇게 자기의 걸 거부하려고 하는 인물인데 그런 사람은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울음이 터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나열은 할 수도 있고 어떤 사건, 큰 일이 있고 난 후에도 네. 이제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해도 다 괜찮아진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여름이란 작품은 어쨌든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회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 겪는 갈등 네. 이런 걸 그렸다라고 하면 될까요? 네. 또 제 멋대로 판단한 건 아니, 아니지. 아니요. 나는 어떤 작가다. 저는 예,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살고 싶은 네. 아직 찾아가는 네, 거아니시군요. 네. 제가 작가님의 글을 읽고 네.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님 지금 정신 상태가 괜찮으실까? 많이 막 이게 나쁘게 들으면 이상한 건데. 아니 저도 이거 지금 낭독하면서 괜찮을까? 우리가 한번 뱉은 말을 담을 수 없듯이 아니. 쏟은 말을. 아니요. 저도 네. 이거 들으시는 여기 여러 뭐 스태프분도 계시고 한데 이거 들으시기 괜찮으실까? 이게 네. 스태프만 아니라 이제 모든 독자 여러분들이 들으실 텐데. 좀 더 무난한 거 가져온 걸 그랬나? 약간 그런 생각도.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이 진짜
없고 많다라는 아, 생각을 네.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또 밝게 살고 있는 밝게 살고 싶은 분이라고 네. 하셨습니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들께 네.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게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엄지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